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스터입니다. 잊을만 하면 나타나는 갑대갑수로 돌아왔는데요. 이번 갑대갑수 준비를 하면서 진짜 K-뷰티 많이 발전했다, K-뷰티의 기술력의 끝은 어디까지인가, 이런 생각까지 했을 정도인데요. 스킨케어, 메이크업, 향수까지 진짜 다양하거든요. 빨리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백화점 제품들을 먼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입생로랑 워터 틴트, 에스티로더 어드밴스드 나이트 리페어, 숨 시크릿 에센스, 바비브라운 럭스 아이섀도우, 샤넬 보이드 샤넬 파운데이션, 바이레도 라튤립. 각자의 브랜드에서 한가닥하는 베스트셀링 제품들인데 이 제품들과 정말 존독일까 싶은 K-뷰티 제품들을 한번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먼저 입생로랑 워터 틴트와 존독이라고 마케팅을 한 브랜드가 있어요. 홀리카 하트크러쉬 글로우 틴트 에어예요. 입생로랑 워터 틴트 609번과 618번의 존독인 컬러가 홀리카의 버블리라는 컬러랑 O라는 컬러가 있대요. 아예 홀리카가 이렇게 입생로랑 워터 틴트 저렴이다, 존독이다 라고 마케팅을 해가지고 구매를 제가 해봤는데, 제가 두 가지를 꼼꼼하게 써본 결과 사실상 많이 다르더라고요. 조금 실망하긴 했는데 제품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기대감이 너무 컸던 탓인지 조금 아쉬웠던 느낌이 들어요. 근데 제품 자체는 정말 괜찮거든요. 텍스처, 발색, 컬러 다 달라요. 우선에 입생로랑 워터 틴트 같은 경우는 내 입술이 살짝 투명하게 비치는 느낌으로 발색이 돼요. 그래서 진짜 물을 머금은 듯한 느낌으로 발색이 되고 물기를 머금은 듯한 느낌으로 발색이 되거든요. 반면에 홀리카 같은 경우는 벨벳 무스 틴트 바른 느낌으로 발색이 되는데 입술에 올라갔을 때 표현 자체는 반짝반짝 코팅된 느낌으로 발색이 돼요. 근데 발색이 입생로랑 워터 틴트보다 좀 강한 편이어가지고 좀 더 쨍하게 발색이 되더라고요. 또 한 가지의 차이점은 바로 착색이었는데요. 저는 입생로랑 워터 틴트를 쓰면서 생각보다 착색이 덜한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홀리카 제품 같은 경우는 입술에 착색이 되고 살짝 기승전 핑크 느낌으로 착색이 되더라고요. 그 부분이 조금 달라서 사실상 이 두 제품은 존독은 아니었다. 제품 자체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았는데 괜히 안 해도 될 마케팅을 해가지고 기대감이 컸던 탓인지 아쉬움도 좀 컸던 제품이었어요. 제가 10년 넘게 쓴 인생템이라고도 불리우는 에스티로더 어드밴스드 나이트 리페어, 일명 갈색병이라고 하죠. 제가 정말 많은 영상에서 갈색병 많이 추천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써보고 너무 비슷한데?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게 되었어요. 넘버진 보들보들 결세럼 3번 세럼이에요. 에스티로더 갈색병만큼이나 넘버진 세럼, 넘버진 토너 정말 많이 소개시켜드려서 아실 분들은 정말 많이 아실 텐데, 넘버진 결세럼을 써보고 일단 향이 갈색병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뭐지? 싶었는데 제형이나 기능적인 면에서도 에스티로더 갈색병이랑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일단 가격적인 면에서 거의 10분의 1 가격이에요. 가성비를 갖춘 세럼인데요. 좁쌀, 요철 같은 거 있죠? 세월의 흐름을 타면서 같이 늘어나는 모공, 그리고 제가 또 워낙에 홍조를 달고 살잖아요. 그래서 홍조까지 제 피부의 전체적인 문제점을 결세럼이 많이 케어를 해주더라고요. 향이랑 사용감만 에스티로더 갈색병이랑 비슷한가 싶어서 혹시 몰라서 제가 성분을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성분을 찾아보고 제가 다시 한번 놀랐던 게 에스티로더 갈색병의 성분과 일치하는 성분을 담고 있을 뿐더러 SK2 피테라 에센스 있잖아요. 이것도 대체품 찾으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텐데 피테라 에센스의 메인 성분을 넘버진 결세럼이 담고 있더라고요. 피테라 에센스, 갈색병 에센스의 성분을 결세럼 한 병에 모조리 담겨져 있더라고요. 저처럼 발효 에센스 잘 맞으시는 분들이라면 꼭 써보셨으면 하는 제품이에요. 2통째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아침 저녁으로 무난하게 사용하고 있는 세럼이고요. 그 위에 베이스 메이크업을 해도 전혀 밀리는 거 없고 전반적인 피부 고민,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저는 워낙에 결케어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요철이나 좁쌀 이 부분에 정말 많이 효과를 봐가지고 추천을 꼭 드리고 싶어요. 짜잔! 백화점뿐만 아니라 면세점에서도 정말 인기가 많은 숨 시크릿 에센스예요. 비싼데 사람들이 많이 구매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저도 면세점에서 자주 구매를 해서 써봤는데 리퀴드한 에센스인데 속과 겉의 건조함을 잘 케어해주는 제품이더라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 제품도 발효 에센스이기 때문에 제 피부에 되게 잘 맞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이 제품과 비슷한 제품을 제가 또 넘버진에서 찾았어요. 넘버진 결광 가득 에센스 토너 라인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3번 토너인데, 제가 이 제품을 얼마나 좋아하냐면 제가 1차 샘플, 2차 샘플을 먼저 써봤고요. 그 다음에 이 작은 사이즈,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사이즈 15mm, 그 다음에 완제품
제품 2통까지 싸그리 몽땅 비워내고 이제 3통째 접어야 정도로 정말 아끼고 아끼는 소중한 저의 토너인데요. 근데 이게 제품은 토너이긴 하지만 저는 이거를 토너라고 하기는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에센스처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숨 시크릿 에센스랑 되게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일단 두 제품 모두 바로 성분인데 넘버제인을 아직 사용해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좀 팁을 드리자면, 회원가입을 하면 30% 쿠폰과 함께 적립금을 주거든요. 그때 이 3번 톤을 한번 구매를 해보시면 거의 만원에 200ml짜리의 에센스를 구매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3번 토너를 구매를 했을 때 단상자가 없어요. 꼼꼼하게 포장이 돼서 오고, 그 다음에 통 자체가 플라스틱이고요. 숨 같은 경우는 단상자, 되게 예쁜 포장과 함께 이렇게 유리병으로 담겨져 있어요. 실제로 성분을 찾아보니까 피부를 건강하게 해주는 발효 성분 50가지가 이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뒷부분을 보시면 전 성분이 적혀져 있는데 추출물 시리즈들이 쭉 이렇게 있어요. 용기적인 부분에서 가격을 많이 절감한 대신에 좋은 성분을 많이 담아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뷰티 브랜드에서 많이 일을 하긴 했지만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 단상자, 용기, 마케팅, 홍보 이런 부분에서도 가격이 되게 많이 포함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절감을 하고 정말 성분에 많이 신경을 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 제품을 특히나 화장솜 팩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 화장솜 팩을 많이 사용을 하고 피부 장벽이 되게 튼튼해지고 건강해지고 광채가 나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특히 저처럼 속건조 심하신 분들, 그리고 제가 최근까지 이 유존 부분, 특히 이 볼 부분이 되게 많이 건조해지는 현상이 있었어요. 이렇게 누가 피부를 이렇게 잡아 당기는 느낌? 눈은 이렇게 웃고 있지만 막상 입이 웃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제가 이 부분이 되게 많이 건조했었거든요. 3번 토너를 꾸준히 아침 저녁으로 화장솜 팩도 해주고 삼스킨도 해주고 화장솜으로 이렇게 토닥토닥토닥 꼼꼼하게 흡수도 시켜주고 여러 방면으로 케어를 해주다 보니까 피부 건조함 개선뿐만 아니라 피부가 전체적으로 많이 건강해졌다, 튼튼해졌다라는 느낌을 확 받았어요. 이만큼 공병을 비워내면서 느꼈던 후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와 같은 피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넘버제인 3번 토너를 꾸준히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특히 이 에센스 토너를 애정하는 건 이 제품이 출시되기 전부터 샘플을 쓰고 제가 느꼈던 후기를 브랜드 측에 알려드리고 제 의견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된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유난히 더 애정을 가지고 사용하는 제품이기도 해요. 제가 반년간 꾸준히 써보고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진짜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이에요. 제가 이 제품을 지금 3통째 꾸준히 쓰고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공병을 비워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제가 아끼고 정말 제가 좋아하는 에센스 토너입니다. 넘버진 제품 아직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회원가입하셔서 워낙에 착한 가격으로 나오긴 했는데 더 착하고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한번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또 재출시가 되면서 코덕들의 마음에 불을 지른 바비브란의 럭스 아이섀도우, 너무나도 유명한 제품이고 대체 불가능한 제품이라 생각을 했어요. 이 어려운 걸 에뛰드 하우스가 해냈어요. 할 수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새롭게 출시된 에뛰드 하우스의 럭스 온 아이즈라는 제품이에요. 럭스 온 아이즈, 이름부터 그래 바비브란 럭스 아이섀도우를 타겟으로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질감 표현을 똑같이 할 수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찐 코덕이신 분들도 조금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잘 만든 제품이에요. 역시 에뛰드 하우스가 아이섀도우 맛집이라는 거를 럭스온 아이즈를 통해서 제가 또 한 번 여실히 느꼈습니다. 샤르르하게 발리는 텍스처뿐만 아니라 오밀조밀하면서 고급스럽게 표현되는 그 섀도우의 펄이란 말이에요. 그걸 진짜 잘 살렸어요. 특히 저는 바비브란 럭스 아이섀도우 중에서 문스톤이라는 컬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름도 비슷해요. 문릿 스파클. 화면상으로 보실 때는 에뛰드 하우스 쪽이 살짝 핑크빛을 띤 느낌인데 눈에 얹었을 때는 어디가 바비브라운이고 어디가 에뛰드 하우스인지 진짜 잘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연구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바비브라운 럭스 아이섀도우는 손으로 발랐을 때 되게 예쁘게 표현이 되는 제품이거든요. 에뛰드 하우스 제품도 손으로 한번 발라봤는데 바비브라운이랑 똑같은 느낌으로 발리더라고요. 눈 위에서 보여지는 아이섀도우의 표현이나 텍스처, 발림성 되게 잘 구현해낸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에뛰드 하우스는 진짜 사볼만한 제품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샤넬의 그루밍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보이드 샤넬 라인에서 이 파운데이션, 보이드 샤넬 파운데이션인데요. 남자 파운데이션이라는 포커스를 두고 비슷한 제품을 찾다 보니까 생각난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에서 출시한 그루밍 브랜드인 비레디예요. 비레디 레벨업 파운데이션 for 히어로즈라는 제품이고 이렇게 두 제품 모두 가장 밝은 컬러를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보시기에도 샤넬의 용기가 진짜 예쁘죠? 샤넬의 용기가 참 예쁘구나. 대신 비레디는 좀 더 실용적이고 휴대성이 좋아요. 샤넬 파운데이션은 조금 무거운데 비레디는 가볍고 휴대성이 용이한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제품 모두 리퀴드 타입인데 비레디 파운데이션이 조금 더 묽은 타입이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두 제품 모두 가장 밝은 컬러를 구매를 해서 썼는데요. 샤넬이 조금 더 핑크한 베이스고요. 비레디 파운데이션은 좀 더 안정된 차분한 옐로우 베이스로 표현이 되더라고요. 두 제품 다 밀착력, 지속력 모두 괜찮았어요. 나는 커버력에 조금 더 중점을 둔다 하시는 분들은 샤넬, 나는 좀 더 쉽고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가격대의 파운데이션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비레디를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비레디를 전 색상을 모두 사용을 해봤는데 제 피부 기준에서 1호를 제외하고 2, 3, 4, 5호가 있어요. 이 4가지 컬러는 제 피부에서 조금 붉게 표현이 돼가지고 약간 뜨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저처럼 피부톤이 밝은 쿨톤이신 분들은 구매하시기 전에 꼭 테스트를 해보시고 구매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바이레도의 라튤립을 이렇게 잘 구현을 해냈다고 싶을 정도로 정말 똑같은 제품을 찾았는데 미샤 라부아 인 암스테르담 오드 퍼퓸입니다. 두 제품 모두 오드 퍼퓸이에요. 근데 미샤가 거의 10분의 1 가격인데 같은 향, 같은 지속력, 다른 가격.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살짝 다른 거는 바이레도 라튤립은 좀 더 풀향이 타고 올라온다면 미샤 같은 경우는 좀 더 파우더리한 향이 치고 올라온다는 점. 바이레도 라튤립 있으신 분들은 미샤 라부아인 암스테르담을 손목에 한쪽씩 뿌려가지고 테스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눈치 못 챌 정도로 향이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갑대갑을 꾸준히 촬영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출시되어 있는 제품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다른 브랜드가 만드는 거라서 상도덕의 문제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야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소비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따지면은 백화점 제품의 가격 거품 이런 기사들도 좀 소소하게 논란이 있을 정도로 소비자들이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K뷰티 브랜드들이 많이 도움을 준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러한 몇몇 포인트의 부분들이 양날의 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넉넉지 않은 지갑 사정을 고려했을 때 사실 K뷰티 브랜드가 정말 많이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고 싶지는 않아가지고 진짜 존동 마케팅을 했으나 아닌 건 아니다. 제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포인트는 제대로 짚어낼 테니까 다음 갑대갑 콘텐츠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미스테리한 하루 되세요. 안녕.